자, 이어서 별의 일생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의 일생 부분은 여기 뒤에 있는 읽어보아요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고 이런 식으로 한쪽밖에 안 되니까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 따라오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별을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그리고 작은 별이 삶을 어떻게 마치는지 그러한 내용 부분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쭉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와서 별의 일생 부분. 자, 별은요, 성운에서 탄생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아까 주계열성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별들이 어떻게 빛 에너지를 방출하냐?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태양 있죠? 이 태양의 빛 에너지는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주계열성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별이 일단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이 일생을 살펴볼 땐 이 질량에 따라서 그 일생 과정이 달라져요. 별은 질량에 따라서 중심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진화 과정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보통은 질량이 크다면 굉장히 밝은 에너지, 밝기가 세요. 빛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빵 하고 빛 에너지를 바로 팡 내버렸으니까 수명 또한 짧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별의 일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슨 관점?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의 일생 과정. 그 다음 두 번째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까지는 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일생까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은 선생님이 한번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흐름을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오늘 태양만큼,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별의 탄생에서 어떤 식으로 썼냐? 자, 분자 성운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어요. 성운에서 출발했어요. 성운. 자,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 밀도는 높고, 그렇죠. 온도는 높다라고 하면 안 되죠.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빛을 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원시별이 된다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때 이제 에너지가 뭐냐? 중력, 수축, 에너지다. 선생님 간단하게 에너지 E라고 쓸게요. 자, 원시별에서 이제 중심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되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도달했을 때 1000만도가 도달하면 그 재료, 수소라고 하는 그 재료들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태양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쨌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소실된 그런 에너지들이 바로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단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라고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죠. 주계열성 영어로 얘기하면은 메인, 그러니까 주가 메인이죠. 메인 sequence sta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계열성, 성이 이제 여러분 별이에요, 별. 그래서 메인 sequence st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수소, 헬륨 이런 것들 재료로 해서 중력작용에 의해 태어난 별 이런 것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도, 중심 온도가 1000만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핵융합 반응, Nuclear Fusion Reac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계열성이 되고 이때 이제 질량이 일부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를 이제 수소 연소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주계열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그 기본적인 특징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볼까요? 중심부가 1000만도가 되었을 때 이때를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된다라고 했죠. 이 주계열성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수소가
수소 4개가 한 개 헬륨 만들 때 이때 이제 에너지가 소실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요 상태에서 크기 변화는 있다 없다? 크기 변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 크기. 이게 현재 누구랑 똑같다? 태양 상태다. 태양 상태이고 대부분 별의 일생 대부분 90% 이상 이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메인 시퀀스 스타로 보낸다. 메인 시퀀스 스타로 보낸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기율성 단계, 요 단계까지, 요 단계에 이르는 요때 이제 에너지가 뭐다? 수소, 핵, 융합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주기율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어떻게?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과 요게 이제 태양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 부교재로 나오면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렇게 3번이라고 할게요. 3번과 4번.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과 4번 태양 질량 이상, 10배 이상 되는 별의 일생은 달라요. 그래서 주기율성 단계에서 비네존을 막 방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되냐면 적색 거성이 되고요. 적색 거성에서 더 지나게 되면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으로 별의 일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애들은 초거성이 되었다가 초신성 폭발을 했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적인 좀 더 자세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3번 과정. 자,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일생 과정입니다. 자, 주기율성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율성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에너지를 형성하고 헬륨 핵을 형성한 상태예요. 지금 그림으로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밑에도 나와 있죠. 바깥쪽은 수소, 안에는 수소 핵융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율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1000만도가 도달하게 되면 내부 수축, 중심부가 수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열이 발생하고 1000만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소가 헬륨.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뀐다. 그러면 태양도 지금 이 상태라고 했죠.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은 수소의 재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수소가 고갈되는 거예요. 수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 방출할 수 없게 되면은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부분은 수축을 하고요. 중심 부분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상승되는데 내부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서 요걸 봐야 돼요. 중심부 쪽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인 이렇게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의 크기, 내부 압력은 얘네들이 방향성이 이렇게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쪽 방향. 그래서 이 크기가 같을 때가 바로 뭐였어요? 이 크기가 같을 때가 주기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적색 거성은 여러분 거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성 사이즈가 커지는 걸 의미해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죠.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성이 되는 거, 거성이. 그리고 이미 이제 중심 부분은 얘네들이 퍼져 나가면 이 안에서 중심 부분은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서 계속 여기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중심핵 외곽에서는 그보다 온도가 낮을 테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바깥으로 수소 뻗어도 나오고. 근데 안쪽에는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재료인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바로 재료인 헬륨 가지고 탄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탄소. 그래서 이 과정이 있죠.
처음에는 1000만도에 달하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 에너지 방출하고,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져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는 팽창하려는 힘, 내부 압력의 크기와 그리고 안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사이즈가 동일하다. 얘는 바깥쪽으로 가는 힘이 안으로 들어오는 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집니다. 거성이 돼요. 그리고 적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색은 표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양을 여러분 보통 스케치북에 색칠할 때 무슨 색깔로 색칠하나요? 노란색으로 색칠하나요? 빨간색으로 색칠하나요? 노란색이 훨씬 더 에너지가 높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부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적색으로 바뀌는, 그리고 부풀어 올라요. 표면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부의 온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적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이즈는 커지고, 그래서 거성.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성이 되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거성이 돼서 사이즈가 커지면 화성까지도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태양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면 바로 이거죠.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 중심의 외곽에선 수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별의 외곽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사이즈는 커지고 표면 온도는 감소한다.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다다르게 돼요. 그 온도가 대략 한 1억 켈빈 정도 돼요. 1억 켈빈. 아까 1000만도였는데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 정도의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헬륨이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 이렇게 해서 탄소핵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헬륨이 다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고갈되게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게 되겠죠. 중단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방향, 중심으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점점 커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사실 바깥쪽은 점점 팽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태양 정도도 작은 편이에요. 그럼 작은 정도의 질량의 별에서는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중심부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중심부는 계속 쪼그라들어요. 계속 쪼그라들어서 수축을 하고, 별 외곽 쪽은 계속해서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팽창을 하면서 퍼져나가. 그러면서 안은 쪼그라들고 바깥쪽은 퍼져나가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얘네들이 팡하고 터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죠? 요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고. 행성상 성운. 그리고 안쪽은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쪼그라들어. 이게 백색 외성. 그러니까 여러분 행성상 성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거 나중에 그림 보여줄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창 퍼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 백색 외성은 백색. 온도가 높겠죠. 계속 수축을 하니까. 그래서 백색이 된 거고, 외는 난장이 외자에 별성자의 성. 그래서 백색 외성은 온도는 높은데 되게 작게 작아진다. 그래서 외성, 중심부로. 그래서 얘네 거의 태양이 지구 정도 사이즈만큼 줄어드는, 엄청나게 컸는데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백색 외성으로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지금 현재 태양은 주기활성이고 이 주기활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이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바로 태양 정도 별의 일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처음에 별의 탄생, 이건 봤고요. 별의 일생 첫 번째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 에너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고갈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으로 외부는 팽창하게 되고, 외부는 어떻게?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은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 적색 거성이 된다. 안쪽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1억 켈빈 정도 되면은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탄소가 바로 탄소핵으로 여기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진행은 안 된다.
그러다가 내부의 수축 에너지는 점점, 그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점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을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수축된 상태가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별 외곽 부분은 계속해서 팽창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면서 팡 터져버려. 그게 바로 행성상 성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생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선생님이 그림 또 하나 좀 더 보여줄게요. 자, 그림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성간, 그 별성자의 구름 문자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별의 탄생하기 전 단계죠. 그래서 이제 조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상태의 성간 물질들이 별이 탄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별이 탄생을 하는 거죠. 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만도가 되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비대에너지 방출하게 되고 그것이 주기활성,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기활성이 되고요. 태양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고갈되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고 중심부에서 에너지 방출을 못해요. 그러다가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반지름은 커지고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는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돼요. 수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1억 켈빈 정도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탄소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핵 외곽에서는 사실 여기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헬륨이 없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고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으로 남고 나머지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행성상 성운이에요. 이게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일생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의 일생은 어떤지 그리고 테스트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한 부분은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오늘의 테스트 몇 개만 풀어보죠. 여기까지 1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8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8번까지 우선은 자, 정지해놨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나요? 우주에서 수소는 가장 양이 많은 원소이다. 맞아요? Yes, 75%. 별과 별 사이에 분포하는 기체와 티끌은 대부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고? 그렇죠. 헬륨. X. 자, 별 사이에 분포하는 기체 티끌을 뭐라고 하죠? 성간 물질. 자, 고온 고밀도의 성간 물질에서 별이 탄생해요? 아니죠. 그쵸. 이거는 점우주가 아니야.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다.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때를 주 계열성이라고 합니까? Yes. 그래서 똑같은 거죠. 요거는 단답으로 주계열성. 별은 대부분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죠. 오케이. 태양은 진화하여 뭐가 돼요? 적색 거성이 되고 거친 후에 그렇죠. 행성상 성운으로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는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되죠. 자, 9번부터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사실 바로 이어서 또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도 보고 그리고 내용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해야 되는 것은 뒷부분으로 쭉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별 부분은 온라인 그 수업 시간엔 별 부분 전부 다 끝낼 거고요. 그 다음 다음 주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생명 파트 들어간다라고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난 반 친구들은 알려줬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알아야 하기에 등교할 때는 여러분들 그 생명 파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교했을 때 생명 부분 파트 생명, 탄수화물 종류 배우고 DNA, RNA 이런 거 배우고요. 그럼 DNA 구조 만드는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거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록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반드시 가위로 잘 오려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 등교할 때는 반드시 테이프나 풀을 반드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